자,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와 W라고 하는 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열도 알고 일도 아는데 내부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내부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내부 에너지는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다 그래 볼게요. 관심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이 내부는 우리가 몰라.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아는데 이 에너지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물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우리가 물에다가 NaOH라고 하는 우리가 양잿물을 집어넣으면요. 열이 발생하거든. 그런데 이 물과 NaOH를 섞은 이 자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요.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열이 발생했네. 그죠? 밖으로 열이 발생했네. 온도가 올라가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열이 발생했으니까 바깥쪽에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얘 에너지는 어떻게 됐다?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 그러는데요. 내부 에너지라 그러는데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내부 에너지 요 밀폐된 공간 이 밀폐된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시스템. 무슨 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양계 하듯이 개, 시스템. 그죠?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는 놈이다.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 시스템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요 밀폐된 이 공간 바깥쪽을 우리가 주위 아니면 이제 영어로는 surrounding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우리 에너지의 변화는 몰라요.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에너지의 변화는 모르는데 우리 뭘로부터 바깥쪽에 온도가 올라갔다. 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열이 발생했네? 열이 발생했으면은 어차피 얘와 얘의 에너지를 다 합친 거는 같기 때문에 그죠? 얘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 이야기는 얘 에너지는 뭐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 그래서 델타 U 이렇게 표시합니다. 델타 U. internal 에너지 그래서 델타 U. 왜 U라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U라고 씁니다. 옛날 과학자들이 U라고 썼기 때문에 저도 U라고 쓰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그 자체를 몰라요. 블랙박스예요. 어떠한 밀폐된 개인데 밀폐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에너지 상태는 몰라요. 근데 뭘로부터 주위의 상태 변화로부터 얘의 상태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내부 에너지예요. 그죠? 이 내부 에너지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봐요. 이 내부 에너지는 봐요. 내부 에너지는 내가 얘한테 열을 줬어요. 이렇게 열을 줬어요. Q라고 하는 열을 줬어. 그러면 열을 내가 얘한테 줬기 때문에 주위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라는 놈은 에너지를 준 만큼 증가할 거고 됩니까? 그죠? 에너지를 준 만큼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줬더니 이 내부 에너지가 팽창을 했어. 이 개가 팽창을 했어. 팽창을 했다는 이야기는 뭘 했다는 이야기냐면 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이따 일을 설명할게요.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내부 에너지가 일을 했어요. 그죠? 일을 했어. 일을 하면은 일을 한 거죠. 일을 하면 에너지를 주위한테 준 거지. 그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일한 만큼 어떻게 돼? 감소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에너지 형태가 열과 일이 있는데 열은 일이 될 수 있고 일은 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될 수 있는데 열이 일한 만큼 일이 열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에너지는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 그게 연력학 제일법칙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그 내부에 내가 어떤 시스템에 열을 준 만큼 증가할 거고 이 시스템이 일한 만큼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맞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열을 줬더니 얘가 이상한 놈이 열을 줬더니 수축을 했어. 수축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외부에서 시스템 쪽으로 일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감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을 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방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일을 했다 그 이야기는. 그죠? 내가 일을 막 했어. 내가 내부 에너지예요. 자기 자신이 내부 에너지야. 그럼 내가 먹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게 열이에요. 열은 내가 먹은 거야. 일한 건 어떻게 돼? 내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막 했어. 일을 하면 내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이해되죠?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열을 준 만큼 증가할 거고요. 일한 만큼 감소할 거예요. 되죠?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이게 내부 에너지. 근데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만 영향을 주냐면은 봐요. 내가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얘 온도 증가하죠. Q는 CMT니까 CM 델타 T니까 그죠? 내가 열을 줬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내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 에너지가 온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온도의 함수다. 다른 말로 온도만의 함수예요. 오로지 뭐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온도만의 함수.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네? 바깥쪽에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3RT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R은 기체상수고요. T는 온도예요. 절대 온도. 왜 2분의 3 RT가 되는지는요.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3차원적이라서 3이 붙고요. 밑에 2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평균이란 뜻이에요. 자, 2분의 3 RT. 그래서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만 가지고 알 수 있다? 온도만 갖고 알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의 온도가 아니라 뭐요? 바깥쪽의 온도의 증가 감소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 감소했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부의 온도가 증가했다 그 이야기는 내부는 온도가 감소했다. 바깥쪽이 온도가 감소했다 그 이야기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다시 한 번 더.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뭐의 함수다? 온도만의 함수다. 그럼 봐요. 자, 내부 에너지는 Q-W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열 준 만큼 증가하고 일한 만큼 감소할 거예요. 내부 에너지에 내부 개에다가 내가 시스템 개에다가 내가 열을 줬어요. 열을 주면은 이 개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내부 에너지 증가. 이 개가 일을 했어. 일한 만큼 감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열 준 만큼 증가, 일한 만큼 감소. 되죠? 자, 온도만의 함수라 그랬어요. 그럼 이 W 볼게요. W는 우리 1을 그러죠. 1. 근데 우리 앞에서 1은 힘을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냐 그 이야기죠. 그죠? FS라 쓰면 시간처럼 보이니까 D라고 쓸게요. 이동한 거리만큼이에요. 이동한 거리만큼. 그죠? 어떤 물체를 내가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켰으면 그게 2란 거예요. 그런데 이 FS는 우리 다시 쓰면은요. F는 우리 압력으로 나타냅니다. 압력으로 나타내면 2를 압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단위 면적당 누른 힘 곱하기
단면적 요리 써도 되나요? 그죠? 단면적 요리 쓸 수 있죠. 그럼 D는 또 뭐예요? D는 이동한 거리니까 미터 1이 쓸 수 있죠. 얘가 뭔데요? 얘가 뭔데요? 압력이죠. 압력 곱하기 밑에 삼성이네. 밑에 삼성은 뭐예요? 부피네. PV네. 우리 앞에서 했네. PV. PV는 뭐라고요? nRT. 근데 우리 1몰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PV는 RT 이렇게 쓸 수 있죠. 됩니까? PV는 뭐라고요? RT. 그럼 이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기체의 일 그래요. 기체가 한 일, 기체의 일은요. PV로 나타냅니다. 뭘로 나타낸다고요? PV. 근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V라고 안 쓰고 P 델타 V. 부피의 변화. 근데 그 부피 변화가 어떤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했다.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이라 그럽니다. 이걸 일이라 그래요. 일은 P 델타 V 이렇게 나타납니다. PV라고 해요. PV. 이때죠. 일은 P 델타 V예요. 그럼 다시 쓸게요. 봐요. 내부 에너지는 준 열만큼 어떻게 되고요? 증가하고요. 일한 만큼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델타 U는 뭐라고요? 델타 U는 우리가 2분의 3 RT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열이야. 이 열은 P 델타 V예요. 그죠? 요거는 다시 쓰면 Q P 델타 V는 RT죠. RT. 그죠? PV는 RT니까. 그죠? 맞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델타 U는 Q-W. 이게 연력학 제일 법칙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우리 2분의 3 RT라고 쓸 수 있고요. Q-W인데 W는 B 델타 V이고 얘가 RT예요. 그러면 열이란 놈은 넘어가면 2분의 5 RT가 되죠.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RT라 그랬는데 열은 2분의 5 RT네. 되죠? 됩니까? 그럼 봐요.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죠? 그죠? 우리가 비열하면 봐요. 비열은 뭐예요? 물질 1kg을 1g이라 그래야 돼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그랬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열은 에너지 그래도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적 비열 그래서 정적 비열 뭐가 일정한가요? 부피가 일정한 비열. 자, 봐요. 정적 비열은 뭐가 일정하다고요? 부피가 일정하다. 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일이 없다, 일이 0이다 그 이야기죠. 맞아요. 일이 0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봐요. W가 뭐예요? W가 1이죠. 그러면 정적 비열이 되면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는 내부 에너지는 누구랑 같아요? Q랑 같아요. 됩니까? 되죠? 그럼 봐요. 정압 비열 그래봐요. 비열이 두 개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다. 근데 얘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할 수 있죠. 그죠? 일은 0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왜요? 일이라는 놈은 부피만 변하면 되니까. 압력은 일정하잖아요. 그럼 봐요. 여기서 Q는 봐요. Q는 뭐예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되죠. 그죠? Q는 넘어가면은 델타 U 플러스 W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Q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2를 더한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3 RT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RT죠? 맞아요. 그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비열이 뭐라고요? 물질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자,
정적 비열은요. 정적 비열은 부피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CV라고 쓰고요. 그죠? 단위 온도당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압 비열은요. CP라고 쓰고요. 단위 온도당 열이에요. 근데 얘는 다시 쓰면은 델타 T분의 Q는 U랑 같다 그랬죠. 델타 U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그럼 봐요. 우리 질량은 1kg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예요. 1kg. 질량을 우리가 이제 일단 빼고요. 봐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델타 U는 Q로 같으니까 2분의 3 뭐예요? RT죠. 얘는 2분의 5 RT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정적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 RT를 T로 나눠주니까 2분의 3 R이 되고요. 맞아요. 정합 비율은요. 정합 비율은 Q가 얼마예요? 2분의 5 RT죠. 그럼 I는 얼마예요? 2분의 5 R이 돼요. 자, 이 유도는 몰라도 됩니다. 이 유도는 몰라도 됩니다. 이 유도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요. 정적 비율은요. 뭐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에 그 물체를 1kg이나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 정합 비율은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물체 1kg을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 근데 정적 비율은 2분의 3R이야. 정합 비율은 2분의 5R이야. 그러므로 자, CP 정합 비율에서 정적 비율을 뺀 게 값이 얼마라고요? R. 이게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1kg. 얼마라고요? 1kg. 1g, 1kg. 그죠? 그러면 정압 비율이 항상 뭐보다 정적 비율보다 항상 같거나 크거나 같다. 항상 그래요. 항상. CP는 CV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자, CP가 CV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정압 비율에서 정적 비율을 뺀 값이 얼마라고요? R. 기체상수 R 값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1몰일 때, 1kg일 때. 자, CP는 CV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러면 CP를 CV로 나눈 값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항상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되죠? 그 차이가 얼마다? R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다라는 말도 제가 빼겠습니다.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빼겠습니다. 이렇게 CP는 CV보다 항상 큽니다. 정압 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커요. 그죠? 되죠? 왜냐면요. 정압 비율은 내가 어떤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줬어요. 에너지를 줬더니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근데 그 시스템이 압력이 일정해. 그럼 그 에너지가요. 온도 올리는데도 쓰지만은 부피 팽창하는데도 같이 쓰거든. 근데 정적 비율은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피가 일정해야 돼. 그러면 일하는 데는 그 에너지를 못 써. 오로지 어디만 써요? 온도 올리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간다. 온도가. 정적 비율은. 되죠? 정압 비율은 어디에도 그 에너지를 쓴다고요? 일하는 데도 에너지를 써버린다고요. 그럼 온도 올리는 데는 일한 만큼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항상 정압 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크다고요.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정압 비율이 정적 비율보다 크다. 그 이야기 반드시 기억합니다. 얼마만큼 크다? R만큼 크더라. 그 이야기예요. 기체상수 R만큼 크더라. 그 이야기죠. 되죠? 이거 문제 풀면서 자꾸 상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열역학 제일법칙 보시면요. 열역학 제일법칙 보시면은 자, 내부 에너지는 뭐만큼? 열 준 만큼 그죠? 열 준 만큼 증가하고요. 일한 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누구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온도의 함수다. 그러면 봐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항상 온도가 일정한 시스템이래요. 등온 과정이다. 등온.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는 내부 에너지는 얼마다는 이야기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왜? 내부 에너지는 뭐의 함수기 때문에?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 버리면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 그 이야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온도 하에서 일정한 온도 하에서 그죠? 계에다가 어떤 시스템에다가 그죠? 시스템에다가 열을 가하였다. 일정한 온도 하에서요. 시스템에 열을 가하였다. 그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봐요. 이거 시스템이에요. 내가 열을 가했어.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했어. 열을 가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그잖아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야 되는데 온도가 뭐하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럼 얘가 일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 열만큼 뭐 하면 돼요? 밖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Q는 뭐랑 같아요? W랑 같다 그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의 함수예요? 온도의 함수죠?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럼 준열만큼 밖으로 일을 해야 돼요. 말인가 있었어요? 내가요 햄버거를 100칼로리를 먹었어. 100칼로리를 먹었어. 근데 나는 몸무게가 하나도 안 변한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100칼로리만큼 내가 뭐 했다? 일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내부 시스템이라는 놈이 무슨 과정을 거치냐면 정적 과정을 거친다. 그래 봐요. 정적 과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부피가 뭐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 이야기예요. 부피가 일정하다. 무슨 과정? 정적 과정.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등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부피가 일정하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견고한 어떤 상자에 뭐 이렇게 물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견고한 상자라는 이야기는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로 정적 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정적 과정이라는 이야기는 델타 V가 0이라는 이야기죠. 부피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가 없다? 일이 없다. 일이 0이다. 이게 정적 과정이에요. 정적 과정. 그럼 봐요. 정적 과정이면은 자,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준 열만큼 증가하고 일한 만큼 감소할 건데. 그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준 열만큼 어떻게 돼? 다 온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준 열만큼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적 과정. 되죠? 그럼 봐요. 그럼 항상 내가 PV로 제가 쓰라 그랬죠. 여기가 뭐예요? V 요래놓고 그래 볼게요. 자, 부피가 얼마라고? 부피가 만약에 1 그렇게 썼으면은 어떤 A라는 놈이 B라는 놈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B라는 놈으로 부피 변화는 없이 그냥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적 과정이죠. 맞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피가 변할 수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변했어요. 그럼 봐요. 요걸 내가 1이라 그러고 내가 2라 그럴게요. 그러면 얘는 P 곱하기 V가 1이죠. 그럼 얘는 P 곱하기 V가 2죠. 그럼 A보다 B가 온도가 2배 높다고요.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준 열만큼
준 열만큼 A에서 B로 갔을 건데 그 놈이 다 뭐로 갔다고요? 내부 에너지로 갔다고요. 내부 에너지는 누구의 함수라고요? 온도의 함수. 그러니까 A보다 B가 뭐 됐다고요? 온도가 올라갔다. 열을 많이 받았다. 열이 다 뭐로 갔다고요? 내부 에너지로 갔고 그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정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적 과정이다. 일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적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가요. 정압 과정인데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